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 14% 넘게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인데요.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와 또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오를지 또 부동산 시장의 그 파장은 어떻게 나타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건설부동산부의 김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왔었던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발표된 것은 전국 1,340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같은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예정안입니다. 어제 전국 평균으로는 5.32% 정도 오를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5.0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초에는 9%대 상승률을 보여줬던 표준 단독주택, 또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보다는 공동주택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역별로는 편차가 꽤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17%로 가장 높은 폭을 보였고요. 또 광주와 대구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군구별로도 자세하게 보면 다른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활발했던 지역, 또 서울 한강변 같은 지역들이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천시가 23% 넘게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외에도 서울 용산구, 동작구, 성남시 분당구, 광주 남구 등도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들을 보면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게 나타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해서 좀 산정이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공시가가 시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이 급등한 주택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공시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시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핀셋 인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격대별로도 또 인상률이 다른데요. 시세 12억 원에서 15억 원 구간에서 가장 높은 18%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세 반영률이라든지 그런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같은 68%로 좀 계산이 됐는데요. 앞서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 공시가격이 좀 높게 오르면서 정부가 현실화율 의지를 좀 보여줬던가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가 가격대별 주택 간의 좀 형평성을 좀 맞추고 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주택이나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발표하였습니다만 그 현실화율이 53%, 64.8% 정도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그 공동주택하고 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단계적으로 그 부분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민층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단계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공시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발표됐었던 토지부터 해서 단독주택, 이번에 공동주택까지 공시가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결국 세금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게 또 세부담에는 얼마나 큰 변화를 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개인이 집을 사고 파는 그런 실거래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보유세라든지 건강보험료 또는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같은 걸 산정하는 그런 행정 자료로 좀 활용이 되는 건데요. 예. 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그런 보유세 부분입니다. 특히 1주택자라면은 종합부동산세를 9억 원 이상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부터 내게 되는데 이 대상 주택이 지난해는 14만 채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22만 채로 거의 8만 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세가 과연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 59세의 인물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지 5년이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유명한 아파트죠.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가 현재 추정 시세가 29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지난해 16억 원에서 올해는 19.9억 원으로 오를 예정인데요. 예. 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60만 원 정도를 냈다면 올해는 95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유세 인상률만 따져보면 거의 45% 가까이 증가하는 셈인데 이 연간 세부담 상한선에 거의 꽉 채워서 좀 세금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처럼 서울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뭐 공시 가격이 지금 20에서 25% 정도로 오를 걸로 보이고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도 뭐 1.5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이 공시 가격이 5에서 15%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세부담은 전년 대비 1.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담 자체는 사실 집값이 뭐 수억 원씩 오른다, 수천만 원씩 오른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뭐 시가 2, 30억 수준의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 뭐 몇백만 원 정도의 뭐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크게 뭐 부담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큰 자산가에게는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근데 그 토지 공시가격 나왔을 때도 말미에 항상 좀 문제가 됐던 것이 그 토지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한테 이런 좀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좀 논란거리나 혹시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세입자가 들어 있다고 하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격을 좀 올려서 월세 전세 가격을 올려서 부담을 좀 떠넘길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뭐 이번 공시 가격에는 뭐 정부도 또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가격이 이런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좀 적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최근에 전월세 시장이 계속해서 뭐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제 세부담이 늘어나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매물을 내놓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부담이 좀 미미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이 되긴 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다주택자는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일단 1주택자랑 좀 다른데요. 9억 원이 아닌 뭐 6억 원 이상 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물게 되죠. 또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수를 좀 추려봤는데 33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1주택자는 뭐 26%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주택자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인상이 다주택자들에게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좀 유도했던 뭐 임대 등록이라든지 이런 정책 때문에 결국 뭐 시장에는 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세부담 상한 아까 걸려서 이제 200% 최대 300%까지 근접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당장 나오지 않는 고령의 은퇴자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좀 생길 수 있고 그 수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세도 부담이지만은 집을 판다고 할 때도 양도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래 절벽 현상이 좀 지속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김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